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매는 잘 하셨나요? 주도주가 확실한 장이어서 쉽다는 분들도 계셨고 너무 어렵다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매매를 하는 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빈살만 방문이었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같이 면담을 하는 빈살만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간단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의 매매 기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일목균형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검색식을 만들어서 확률 높은 매매를 위한 차트를 분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목균형표는 전환선과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 이렇게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전환선과 기준선만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은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만든 지표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그날의 종가만을 산술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고가나 저가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은 주가의 고가와 저가를 모두 계산한 지표여가지고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더 신뢰가 높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에는 고가와 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선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이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주가가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수급은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거래 대금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매매 기법으로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건 전환선과 기준선의 상승 추세인데 여기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 상승 추세, 그리고 대량 거래대금 발생을 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리미어 스탁의 장점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종목들은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성과 검증을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 비율입니다. 거래량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60봉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60봉이라면 석 달 기준이 되겠죠. 60봉 평균 거래량 대비 동일주기 영봉전 거래량이 200% 이상 터지는 종목을 포착하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비율 N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이 최소한 300%,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300% 정도 이상 더 터지는 종목을 포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한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무엇이었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인 종목이 좋다라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데요. 추세에서 전환선 일봉 연속 상승을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이 커서를 누르고 기준선 일봉 연속 상승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포착이 된 종목들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중앙 D&M, 유라테크, 위, 클라우드웨어, KH건설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D&M이에요. 제가 여기에 차트 설정을 안 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후에 지표 추가해서 일목균형표라고 적으신 후에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차트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구름대 영역 표시를 제가 해제를 했고요. 라인 설정에서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은 뺀 후에 전환선 기준선만 체크를 한 후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조금 밀려서 이렇게 여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왼쪽으로 당긴 후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환선과 기준선은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지지선 원. 자, 저는 수식으로 지지선 원이 전환선이고요. 일목 기준선이라는 게 기준선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상한가를 기록했던 중앙 D&M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관리 종목입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죠.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를 보시면 금요일날 일단 상한가를 간 종목이 세 종목이에요. 룽투코리아, 유라테크, 중앙 D&M. 근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점상을 기록한 후에 약간 주가가 빠지고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두 종목 중앙 D&M과 유라테크에 지금 요 검색식에 모두 포착이 되었죠. 이만큼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라테크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기준선과 전환선이 모두 상승 추세인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온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세요. 거래량시 고가를 넘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 고점을 넘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유라테크는 이렇게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 추세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위인데요. 위는 지금 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밥그릇 차트라고 하죠. 그래서 고가를 갱신하는 건데 위는 어제도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 추세이면서 그 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거는 맞지만 이 종목은 언제를 봐야 되느냐면요. 이때입니다. 9월 20일 날 보면 보세요.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떤가요? 여기에서 둘 다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 다음에 점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계속 좋은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일봉상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죠. 저는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기준선과 전환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볼게요.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클라우드 에어는 그동안에 거래가 없다가 금요일날 좋은 거래가 들어왔죠. 거래량이.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 역시 어때요?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포착이 된 종목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과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조건식 저장을 누를 거고요. 조건명에 전환 지금 칸이 추세 상승 추세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상승 추세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키움증권 1516 창을 이용해서 성과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516 창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놨던 조건 검색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3일 한번 성과 검증을 해볼게요. 이때 보면 뭐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은 공부를 하기 위한 조건 검색식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건 검색식은 아니에요. 일단 차트를 공부하는 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인 종목 등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요즘에 핫했던 코오롱 글로벌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요? 이때가 11월 3일이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처음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어떤가요?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했죠. 다음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을 눈에 띄는 종목들이 보이시나요? 저 애경산업이 눈에 띄네요. 애경산업도 보시면 오랜만에 어때요? 좋은 수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이렇게 해보시면 거래대금 170억이지만 거래량 비율이 그 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더 볼까요? 다른 날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걸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띄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눈에 띄네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자, 이때죠. 11월 4일 날 보시면 이미 앞에서 조금의 힌트가 들어온 게 이렇게 거래량이 살짝 주가도 짧아 보이지만 고가가 16%까지 이상 상승을 하고 꼬리 달고 내려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일목균형표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은 이때의 고가를 반영하지 않고 종가만 반영을 하지만 이렇게 길게 꼬리를 달고 내려온 이 꼬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죠? 이 꼬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동평선 이거를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어찌됐건 11월 4일 날 다시 고가 27%까지 상승을 하고요. 전날보다 역시 거래량이 300% 이상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좋았죠.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역시 비슷하네요. 11월 4일 이때인데 다시 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얘보다는 거래량이 더 들어왔지만 역시 GS 글로벌을 딱 봤을 때 어디 차트를 봐야 될까요? 여기 차트를 봐야 되겠죠. 10월 24일 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고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언제죠? 10월 25일 날 더 좋은 상승이 일어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조금 더 볼까요? 요즘에 핫했던 피코그램 안 볼 수 없죠. 피코그램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11월 4일 날 앞에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선 게 아니라 꾸준히 상승 추세였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1월 15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눈에 띄는 종목 일동홀딩스가 있네요. 일동홀딩스 11월 15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뭔가 모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거래량을 확 터뜨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로 이거는 이미 아침부터 뚫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거의 외우고 있어서 보면 눈에 다 띄거든요. 어떤 종목이 잘 가는지. 서현이네요. 서현 잘 갔죠? 보시면 11월 15일 날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서현은 대표적인 대선주였죠. 끼가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떤가요?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 더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방금 했던 내용은 뭔가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이면서 어떤 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좋다라는 걸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성과 검증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종목, 다른 공부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골든크로스만 일어나면 주가의 상승할 확률이 그닥 높지 않으니 수급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9일 동안의 기간을 사용을 하고 기준선은 26일입니다. 그러면 얘도 이동평균선처럼 정배열을 따져 본다면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어때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전환선이 아래에 있다가 기준선을 뚫고 올라온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들을 보면 코오롱 글로벌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 종목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밀어놨어요. 이때 전환선과 기준선은 어떤가요? 역배열이죠. 기준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짝 하면 어떤가요? 이걸 지우고 다시 볼게요. 전환선과 기준선에 뭐가 일어났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급이 오랜만에 잘 터져줬네요.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급등을 하지 않아도 좋았던 종목들이 있죠. 애경산업 일봉 차트입니다. 애경산업도 차트를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이때까지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역배열이죠. 그리고 기준선이 내려오고 전환선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뭐가 되니까요? 네,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와 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날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주가는 28%까지 상승을 한 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170억 원 이렇게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냥 죽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날 시가는 조금 아래로 시작을 했는데 더 좋죠. 전날 좋은 상승이 들어왔는데 시가를 밀면서 시작을 한다? 시가격이 별로 안 떴다? 그럼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신 후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하나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마니커 일봉 차트입니다. 마니커도 보시면 이때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배열이었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고 이렇게 그 수급의 자리를 지켜주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핫했던 종목도 볼까요? 부산산업 일봉 차트입니다. 부산산업도 살짝 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빵빵 뚫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가요? 자, 보세요. 이때 거래량 캔들이 좀 커 보였지만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주가는 무려 29.38%까지 상승을 한 후에 교정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 애경산업과 비슷하죠?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어. 이렇게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대금도 터지고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았나요? 아, 윗꼬리를 달고 오랜만에 했다. 그럼 딱 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한가요?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라 볼 수가 있죠. 종가 마이너스 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더 큰 수급이 들어오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차트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차트를 잘 분석을 하신 후에 여기에 재료가 어떤 것이 숨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수급이라는 건 뭔가요? 재료가 불태웁니다. 재료가 없으면 이게 활활 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료까지 같이 보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재료가 반영이 되려면 준비된 차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 이 부산산업처럼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 어떤가요? 좋은 거 확인되죠.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이런 거 역시 조건 검색식으로 포착이 가능합니다. 조건 검색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거래량 비율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거래량 비율을 놓으시고 육식봉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200% 이상 터진 종목, 그리고 앵봉전 기준으로 해서 어제보다는 300% 이상 터진 종목,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를 볼게요. 일목균형표에서 이번에는 뭔가요? 추세가 아니죠. 기준선 돌파입니다. 일봉인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한 종목,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건 검색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 하나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완성? 노노,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일목균형표 매매기법의 마지막,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나요? 뭘 해본다고 그랬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검색도 한번 만들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실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지지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그동안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역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건 양봉을 말하는 거, 이렇게 장대 양봉 이런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캔들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 매매기법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매기법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이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것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를 다 밀고요. 뭐만 남길까요? 당연히 기준선만 남기고 차트를 비워놔야겠죠. 지지선을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잡고 밖으로 보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서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둘 다 상향 추세였지만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주가가 기준선을 어때요? 상향 돌파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죠. 다른 종목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믿고 딱 보면 언제인가요? 이때죠. 이 주가 장대양봉 이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몇 가지 차트를 조금 더 볼게요. 신도계열입니다. 어딘지 딱 눈에 보이시죠? 이날이네요. 10월 28일 조금 더 크게 해서 확 보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주가 이거예요. 이거 주가가 다시 어때요?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으니까 이때쯤에 조건 검사식이 포착이 되겠죠. 거래대금, 거래량 없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하죠. 최근에 어떤 종목도 있었나요? 스킨앤스킨 일봉 차트입니다. 어디서부터 보셔야 될까요? 처음으로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거래대금. 이왕이면 뭐든지 처음이 좋아요. 연애할 때도 처음이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가도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때가 더 설레고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킨앤스킨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언제로? 앞으로 조금 더 갔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오랜만에 좋은 수급을 보였네요. 그 다음 날도 고가가 19.39까지 오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종목은 시초가 매매를 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때 시초가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위 차트도 안 볼 수가 없죠. 처음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어때요?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고 처음으로 거래가 들어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볼까요? YTN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짜잔, 이때죠. 보세요.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단봉으로 보이지만 고가가 22.64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종목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고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동평균선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향 추세이고 더군다나 이 종목은 뭔가요?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죠. 뭐가? 주가가.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당연히 많은데 보세요. 대명에너지 이때죠.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네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리를 지켜가는 거 눌림목 검색식에 포착이 되어서 눌림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자리를 지켜주더니 제2차 상승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N자 파동 너도 N자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잘 보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인디에프도 볼까요? 언제인가요? 인디에프 이때는 아니에요.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을 때는 거래량이 너무 조금 더 졌거든요. 그리고 점상을 기록하죠. 짜잔. 이때 이미 뭘 한 걸 알 수 있나요? 모아간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주가를 지키더니 아이고 시장이 중심주가 되어버렸죠. 다른 차트도 보겠습니다. 하이드로리튬입니다. 보세요. 이때 고가가 30%까지 그리고 거래량 오랜만에 들었죠. 주가가 어떤가요?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죠.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보았던 종목들 뭐죠? 대선주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핫한 서현도 당연히 대선주였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처음 상승을 한 건 2021년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2021년으로 갈 수 있거든요. 2021년 3월 이때 보세요. 맞죠? 처음으로 여기에서 장대 형국이 나왔는데 이날 이렇게 밀어볼까요? 짠짠짠짠 보시면 이때는 뭔가 거래량이 살짝 터져주더니 그 다음날 어떤가요? 주가 물론 이때 꼬리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죠.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또 다른 종목 제가 좋아하는 캐리소프트 역시 비슷합니다. 2021년 3월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선주를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3월 맞지요?
이때 처음으로 3월 29일에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때도 수급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더니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모아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상승이 나옵니다. N자 파동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거래량도 당연히 N자 파동.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애니능률도 안 볼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언제일까요? 네, 당연히 2021년 3월입니다. 보세요. 이날 3월 4일에 그러니까 N능률이 캐리소프트보다 먼저 시작을 했네요. 이때 어떤가요? 완전히 완벽하게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모아가는 기간이 길었네요.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종목들은 어디서 잡아야 할지 매매 기법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애니눅률은 뭐 대표적인 대장주가 됐죠. 그래서 대선주를 매매할 때도 대장주를 잡으려면 이렇게 준비된 차트를 공부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도 어때요? 우리는 다 뭘로 잡을 수 있죠? 네, 조건 검색식으로 포착이 가능합니다. 자, 조건 검색식 똑같이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돌파해서 1분 내 이번엔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걸 넣어주시고요. 거래량 비율을 봐주시면 역시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60분 3개월 동안에 200% 이상 앵붕정 기준으로 해서 얘가 300% 이상 터진 종목을 포착을 하겠다 해서 조건 검색식을 저장을 하신 후에 성과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만든 세 가지 조건 검색식의 조합을 또 잘 이루셔야 되고요. 다른 보조 지표들과도 어떻게 해야 이게 더 안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조건 검색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좋은 조건 검색식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차트를 잘 봐주시면 차트 보는 눈이 띄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당일 단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종목을 기준봉 삼아서 눌림목 매매도 할 수 있고, 기속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공부를 하시는 길에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목균형표의 매매 기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